안녕하세요. 쓴소리 박사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이상한 집안 싸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다사연 다양한 사회문제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그 들어오는 상담 내용을 보면은 가정 불화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걸 어떻게 가정 불화를 해소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본 편입니다.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 불화는 참 어려워요. 뭐 부부 간의 갈등, 부자 간의 갈등, 남 이야기 할 것 없이 이제 우리 집에서도 지금 갈등이 많아요. 지금 뭐 이 나이 들어서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집사람이 과도하게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취미 생활도 보통입니까? 무슨 다육이를 한 300종을 키운다, 또 퀼트를 정말 거의 프로 이상이죠. 뭐 전시회도 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온통 다육이네 무슨 조각천이네 널려져 있어서 좀 우리 집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집사람 취미 활동을 도와줘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참 이재명 지사의 그 갈등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사회과학자 이 막스 베버의 그 종교사역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막스 베버는 유교 문화를 연구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요. 유교가 되어 있는 나라는 이 근대화가 덜 돼 있다. 속도가 느리다. 서구의 기독교 문화하고는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집안에 한 명의 출세자라도 나오면 그 사람으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당이 조성되고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교 문화권은 발전이 더디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막스 베버가 봤던 것은 집안에 한 사람이 출세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집안을 일으켜요. 그래 가지고 집안 모두가 구성원이 팔자가 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건데, 이 막스 베버의 이론을 보더라도 이게 이재명 집안은 도저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형님 집안하고 동생 집안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솔직히 말해서 작은아버지가 경기도지사를 하죠. 시동생이 대권 후보가 되죠. 그러면은 형님 집안에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엘리트 집안에서 형님도 회계사고 동생은 아시다시피 사법고시했다가 성남시장에 있다 경기도지사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안이 엄청나게 가난했다고 그래요. 흙수저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수저 집안을 사닥다리를 올라서서 금수저 집안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렇게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와 만사성이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시 이런 동양 윤리의 동양 철학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일단 이렇게 이 싸움이 번지면은 진짜 남보다도 더 못한 사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서울중앙지법의 조정위원으로서 15년을 일을 한 사람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회적 문제,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을 단연간 이 판결 이전에 조정으로 끝내기 위해서 갈등 조정을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사례를 경험을 해서
ADR이라 그래가지고 사적 조정을 많이 연구를 했던 그 장본인인데, 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파국까지 가면 안 돼요. 그 파국을 가면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 부부간에도 파국을 가면 어떻게 돼요? 이혼으로 간단 말이에요. 부자지간에도 파국이 나면 부자지간이 그냥 냉랭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는 그 자식이 이 폐륜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패고 할아버지를 패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지는 살인자, 이 범법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이 파국을 가지 않도록 이 사전에 정말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집안 싸움은 이재명 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게 유죄냐 무죄냐 이건 나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사회학자로서 관심을 갖는 것은 오로지 왜 두 집안 간의 갈등이 그렇게 왼수가 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회학자로서 갈등 조정 전문가로서 나는 끝까지 이 연구를 해서 그 원인을 좀 파악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러냐. 이 공인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 설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판결이나 법적 문제는 판사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이 이재명 집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나고 저렇게 많이 배우고 저렇게 많이 가진 집안도 저렇게 참 풍지박산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론이 앞으로 진실 규명을 한다면은 또 사법부가 진실 규명을 한다면은 그 법적인 문제 이전에 어떻게 그 두 집안이 이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조정과 폭력 사태가 예방될 수 있는 그 기법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기도지사 집안도 싸움을 한데 우리 그야말로 평범한 서민 집안의 싸움은 당연히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당연시 된다면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학자로서 시대적 양심을 걸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한번 주시하면서 분석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이것은 어느 집안에 대해서 폄하하고 어느 집안의 갈등을 생채기 내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방지하자. 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배려와 어떠한 이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태원 SK 회장 집안에 대해서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재벌가들은 지금은 난리예요. 롯데 신기호코 집안 보십시오. 부자지간에 형제간에 완전히 이초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집안 보세요.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 가족은 조용해요. 전혀 물론 자신은 노소영 부인하고 이혼 관계로 해서 티격태격 하지만 형제들 간에는 정말 오손도손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 이번에 천문학적인 거액을 형제들 간에 주식을 나눠줬더라고요.
같이 잘 살자. 너희들이 정말 협조를 해서 SK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리고 또 뭐, 예, 형제는 용감했다.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최규호 전북도지사, 최재성 농촌진흥공사 사장 그 집안을 보면은, 형님이 그 전 교육감이 700만 원 월 쓰면서 도피를 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불심양면으로 지원해줬어. 눈물겹게. 그 형제애라는 게, 물론 이제 결과론적이지만은 범죄자를 갖다 도피하는데 도와주면 범인 은닉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데 그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요. 그런데도 참 알면서도 형님을 그렇게 배려했던 부분은 그건 그 형제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안은 그렇게 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여러분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가정이 화목하고 정말 서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가화만성을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시기 질투 없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꾸려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다 피해를 보고 행복을 구가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내 집안부터 잘 들여다봅시다. 내 집안의 화목을 더 유지하도록 노력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건승하시고 절대로 가족 간에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면서 포용하면서 올 하루를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